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증시가 급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우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5만 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여기에 비트코인도 발맞춰 움직이면서 현재는 7만 달러 선을 회복한 상태죠. 증시에서 좋은 기운들이 많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지난주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급등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젠슨 황 CEO의 발언으로 AI를 둘러싼 과잉 투자 논란이 많이 잠잠해진 상태죠. 해당 소식을 주시하면서 다우지수는 무려 1,200포인트 넘게 뛰었고요. S&P 500 지수도 6,900 위로 올라섰고 나스닥 지수는 2%에 뛰었습니다. 여기에 또 비트코인이 최근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많이 안정되면서 장중하대 10%까지 급등한 이후에 현재는 7만 달러 선에 안착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주 채권과 외환 시장에서는 특별한 재료가 없었던 만큼 조용히 움직였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 이번 주에는 고용 보고서가 또 발표될 예정이죠. 고용 보고서의 이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엔화를 주시하면서 하락 마감했고 여기에 또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진정되면서 현재 역외 시장 기준으로는 1,463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일정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이번 주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고용과 소비 여기에 물가 지표까지 한 방에 공개되는 만큼 시장의 관심도 클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현지 시간 수요일에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죠. 지난주 기억하시겠지만 고용 쇼크 여파가 상당했습니다. 감원과 실업률은 는 반면에 채용 규모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죠. 만약에 이번 주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오르거나 신규 고용이 크게 감소할 경우에 고용 쇼크가 한 차례 더 발생하면서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이 더 커질 걸로 예상되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또 발표가 되죠. 최근 연준의 관심사가 물가에서 고용 시장으로 많이 이동하긴 했지만 그래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되겠죠. 월가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현재 1월 헤드라인 CPI 그리고 또 근원 CPI 모두 전월 대비 0.3% 올랐을 걸로 예상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되죠. 지난달에 발표된 11월 소매 판매는 블랙 프라이데이 특수에 힘입어서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계속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번 주에 발표될 소매 판매 지표를 통해서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코카콜라와 포드, 시스코 시스템즈와 맥도날드의 실적까지 챙겨보는 게 좋을 듯하네요.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일정들까지 확인해봤고요.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8% 가깝게 뛰는가 하면은 항공주들이 말 그대로 훨훨 날았었죠. 더 자세한 기업과 섹터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체크해보시죠. 네, 지난 거래일 미증시 기술주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다만 약간은 좀 아쉬운 반등이었는데요. KPX 투자 규모가 좀 큰 알파벳과 메타, 아마존은 하락부를 켠 채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상승세에 힘입은 하루였는데 이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CEO가 이런 언급을 내놨죠. AI 투자 거품 아니다,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반등을 그려내준 하루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날 이 무거운 엔비디아 7%대 폭등했습니다. 185달러 선 지나간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후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아마존은 이날 5%대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을 향해서도 모건 스탠리의 긍정적인 신호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막대한 자본 지출이 결국에는 AWS의 자본 지출에 대한 수익화 극대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흐름도 저희와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KPX 투자 규모가 좀 큰 빅테크들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초록불을 켜낸 하루였다라는 점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기술주의 전체적인 훈풍에 힘입어서 5%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5만 포인트라는 고지를 밟았고 나스닥 지수와 함께 러셀 2000 지수도 V자 반등에 성공해준 하루였습니다. 젠슨 황 CEO가 AI가 발전해도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발언한 점도 지금까지는 급락했던 소프트웨어 관련주 세일즈포스라던가 어도비에 대한 동반 상승을 이끌어낸 하루였습니다.
AI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품어내면서 이날 AI 관련주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 안에서는 오클로가 14%대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기대감을 받아내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두 자릿수 넘는 상승불 켜냈다라는 점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불러왔던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젠슨왕 CEO의 언급들, 두 번째가 바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준 비트코인인데요. 6만 달러 선 아래로 붕괴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받아냈던 비트코인, 이날 7만 달러 선 위로 올라오면서 그 우려를 좀 깨끗이 씻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주 안에서는 스트레티지가 이런 기대감 받아내면서 25%대 폭등했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이날 상승을 불러왔던 세 번째 포인트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조금은 개선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약간은 낮아지면서 소비 재단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에도 폭등하면서 마무리됐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단에선의 개별 이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거래일 연속 실적 발표 이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던 노보노디스크가 이날 10% 가까이 폭등 흐름을 보이면서 일라이릴리까지 전반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FDA 측에서 위고비에 대한 복제약을 판매 금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단의 심리도 개선되었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젠슨왕 CEO의 입에서 대체 어떤 언급이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 이렇게 간밤 기술주의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면서는 KPX 투자 규모가 큰 빅테크들은 약간 아쉬웠다라고 전달을 드렸는데요. 이런 언급과는 약간 다르게 아이러니하게도 KPX라는 이 단어가 젠슨왕 CEO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통하면서 엔비디아가 8%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빅테크 투자 부담 속에서도 젠슨왕 CEO는 지금까지의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프라 구축이 앞으로 7, 8년간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받아내면서 엔비디아는 정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냈죠. 하지만 엔비디아만 좋을까요? 빅테크 전반적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을 추천하는 경로로 AWS를 이용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저에 대한 우려감을 씻고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 칩이 구동되는 AI로 소프트웨어를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프라 중에서 유휴 인프라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엔스로픽과 오픈 AI도 이미 수익성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버코어 ISI 측에서도 올해 빅테크 투자가 6,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아이러니하죠. KPX 투자 규모가 큰 아마존은 실적 발표 이후 5%대 급락했지만 오히려 이게 엔비디아에게는 반등의 시나리오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DA 데이비스는 모든 것이 엔비디아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향하고 있는 엔비디아, 다가오는 25일 실적 발표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흐름까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투자 고민 해결하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네, 아주 증시가 기쁘게. 시원하게 오르니까 네, 잘 주말 보냈습니다. 동안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네, 마음이 편안하게 좀 보냈습니다. 그럼 지난주 마감 상황부터 저희가 한번 브리핑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줄 평 남겨주실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시원하게 모든 섹터와 이제 지수가 다 올랐던 장이었고요. 뭐 반도체 쪽의 저가 매수세 그리고 이런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부각이 좀 되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이 5만 달러 돌파가 상당히 큰 의미를 좀 지니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다우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한 겁니다. 이 상승 랠리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다우 지수 5만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다우 5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오늘 얘기 나눠볼 세 가지 토픽입니다. 다우지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빅테크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 또 항공주들이 훨훨 날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5만 시대가 열렸는데 이 상승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PB님 생각은 어떠시죠?
사실 다우지수라고 한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S&P나 뭐 나스닥이 가려서 약간은 좀 관심이 좀 없었던 지수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엔비디아가 이제 편입이 되고 나서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요. 이제 다만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약간 주춤하면서 이 다우지수도 약간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엔비디아 또 폭등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5만 선을 돌파를 했고요. 사실은 지금 이 다우지수가 좀 많이 거론이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빅테크나 이런 회사들이 나스닥이 많이 상장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주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뭐 다만 이제 다우지수 안에서도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치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들 그리고 그렇죠.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는 다우 쪽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좀 넘어갔었는데요. 뭐 일단은 지금 올해 5만 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5만 지수를 예, 5만 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예. 올해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안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특히나 금융주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올해 여러 회사들의 또 큰 IPO가 상장 예정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다우지수를 이제 연계된 ETF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게 브리핑을 할 때마다 달러랑 선이 항상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네. 다우 5만 선 네. 네, 정정해 드리고요. 가치주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가치주 가운데서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금융주 섹터를 계속 예. 올해는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IPO나 여러 좀 중요한 네.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정부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지명된 케빈 워시 의장 같은 경우도 이 금융 규제에 대한 부분을 빨리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정부와 그리고 FOMC 의장이 또 동시에 의견이 좀 같은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데 네. 이렇게 금융주 쪽에 이제 이런 규제를 좀 과도하게 낮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유휴 자금을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더 해줄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주가의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상당히 올해는 금융주 쪽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 금융주는 계속 조금씩 올라왔었던 사실은 히스토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조금은 더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빅테크도 좋지만 포트폴리오에서 금융주에 대한 이 비중도 조금씩 늘려가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젠슨 왕씨의 발언이 큰 화제였었죠.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과하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AI 과잉 투자 논란을 좀 잠재워 준 건데 시장의 우려를 좀 일축시켜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젠슨왕 CEO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세미나나 포럼이나 어떤 뭐 인터뷰나 뭐 이런 데 이제 많이 좀 불려 나가면서 이제 네. 관련된 이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뭐 과하다 뭐 적다라는 부분은 뭐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뒤를 돌아봤을 때 이제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총 7천억 달러, 그러니까 1,000조 이상이 육박하는 자금을 빅테크 5곳에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뭐 이 정도 금액은 지난해 규모가 어느 2배, 정도죠? 지난해 2배 정도고요. 그리고 미 국방 예산의 7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하네요. 예. 네, 이 정도 수준의 투자는 결국에는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부메랑을 좀 맞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워낙에 좀 이 비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향후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중들로 더 이 지출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 젠슨왕 CEO가 이제 계속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GPU 관련된 또 사업에 그 엄청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빅테크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여러 회사들 안에서도 지금 이 빅테크 안에서 이제 어떤 뭐 회사는 또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좀 갈리고 되고 있긴 있는데 하죠. 네, 이거를 전체로 묶을 필요는 없고요. 사실 개별 기업 단으로
정말 이 회사가 네. 버블이냐 아니냐를 별도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네. 지난주에 아마존이랑 구글이 사실 그 AI 과잉 투자 논란에 좀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아직까지 아마존과 구글은 그렇게 버블이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워낙에 기존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이번에 실적도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 대비해서 네. 오히려 저는 투자를 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아마존보다는 조금 덜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구글의 이런 성장성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투자할 여력이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항공주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훨훨 날았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상승 랠리가 지속될지에 대한 이 궁금증도 있긴 하거든요. 항공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항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조용하게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워낙에 반도체주에 좀 많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으실 수 있는데 항공주는 지금 항공업종 지수가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여러 항공 이 종목들이 PR이 워낙에 좀 낮다 보니까 지금 저점에서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특히나 이 여객 수요나 프리미엄 좌석 이 서비스에 대한 확대에 따른 또 이런 순이익 증가가 올해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유가의 가격도 사실은 거의 지금 50달러대에서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약간 60달러대로 올라오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유가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기업들이 많이는 없었는데 변동성이 좀 없이 50달러대에서 좀 오래 머물러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뭐 지금 이제 밀라노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도 네, 하고 있지만 올해 뭐 월드컵도 있고 또 2년 뒤에는 또 LA 올림픽도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객 수요에 대한 증가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행 그리고 항공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항공주 가운데서 이 기업이 좀 매력적이다 하는 데가 있을까요? 사실 항공주는 저는 뭐 어떤 기업이 딱히 매력적이다라기보다는 섹터로 네, 접근하는 섹터나 뭐 ETF로 접근을 하시는 게 워낙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고요. 네. 그 안에서 뭐 워낙에 실적이 좀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약간의 좀 덜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미국 안에서 이제 대부분 활동하는 이제 항공사들이다 보니까 뭐 그 섹터로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우 지수 안에서도 항공주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특징주는 어디 기업이죠? 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브로드컴이거든요.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에이직 반도체를 이제 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 브로드컴이 최근에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캐펙스 가이던스 상향 투자 지속이 이 결국에는 브로드컴에 유리하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나왔고요.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구글의 TPU를 주로 이제 담당하는 그런 회사인데 구글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캐펙스 투자를 계속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할 여력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브로드컴 수혜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제프리스의 그 예상에 따르면 2027년 구글 수요의 전체 수요가 600만 대라고 한다면 거의 90% 가까이를 브로드컴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예상이 좀 나왔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맞춤형 설계죠. 에이직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예상되는 수익성 우려가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이 조금 과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판단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제프리스에서 목표가를 500달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네. 332달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제시를 했고 그렇죠. 다만 이제 올해 브로드컴의 주가를 보시면 거의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조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이 한동안 잘 가다가 최근에는 좀 약간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듯한 네, 모습이죠. 맞습니다. 제프리스의 말대로 좀 주가가 잘 가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자, 그럼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좋은 장에서도 아마존과 구글 이렇게 두 기업이 좀 빠졌었는데 아마존 이 실적 발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아마존 실적 발표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뭐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발표가 됐었던 실적들이 워낙에 가이던스를 좀 항상 상회하는 그런 그렇죠.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은 또 이제 실적 가이던스 올해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따른 좀 부담감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 조정 영업이익률은 13%로 가이던스 상단과 컨센서스를 웃도르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영업이익 가이던스 추가 이익 반영에 대한 부분이 실적 검증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부분은 그 전에 발표했었던 뭐 메타나 이 구글이나 뭐 이제 결국에는 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 아마존이 제일 많이 지금 투자를 결정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실적에도 좀 영향을 같이 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마존에서 지금 가장 이제 좋게 평가하는 부분은 AWS,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인데 4분기에 23.6% 성장을 하면서 지금 13분기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캐시카우를 하고 이 캐시카우를 좀 벌어들이고 있는 그 사업에서는 그렇죠.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광고나 이런 부분들 쪽에서도 계속 실적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이슈가 될 부분은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약간의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결국에는 계속 비용으로 쌓일지 그렇죠. 아니면 조금 수익성으로 언제부터 바뀔지에 대한 부분에 조금의 물음표가 좀 달려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뭐 크게 걱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마존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계신 듯하네요. 네. 자,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